다빈치전자에서 회의가 열렸다. 고위 임원인 다람쥐 부사장이 주최하는 회의였다. 각 파트의 담당자들이 모였다. 다람쥐 부사장이 말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다빈치전자가 처음으로 진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빈치전자는 후발주자로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각 구성원이 획기적인 역량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각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이번 프로젝트 계약에 큰 공을 세운 영업팀 토끼부장이 말했다. 저희 영업팀에서는 발주처와 상당한 시간을 협상하였습니다. 저희 다빈치전자는 하드웨어 제작에서의 많은 경험을 강조하였습니다. 파격적인 금액과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건은 국내 최고 기업 별셋전자도 해보지 못한 최초의 성과입니다. 영업팀 토끼부장은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마쳤다. 엔지니어링팀 하이에나 부장이 이어 말했다. 회사로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현재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계약 조건입니다. 다빈치전자는 의료장비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막 도입한 단계입니다. 사업비나 납기일 등 모든 측면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다람쥐 부사장이 심기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이에나 부장,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안 된다고만 말할 것인가? 당신 나랑 입사 동기 아닌가? 그러니 만년 부장이지. 주눅이 든 하이에나 부장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다람쥐 부사장이 엔지니어링 팀의 돼지 과장에게 질문을 했다. 돼지 과장, 자네는 다른 의견이 없는가? 하이에나 부장이 혼나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돼지 과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답했다. 현재로서는 해외 유명업체들을 참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회의는 마무리되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엔지니어링 팀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엔지니어링 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았다. 팀의 리더인 하이에나 부장, 하이에나 부장이 가장 아끼는 돼지 과장, 평소 품행이 자유분방한 원숭이 엔지니어, 이제 갓 입사한 매사에 성실한 소 엔지니어 등이 있었다. 그날 오후 엔지니어링 팀의 회의가 열렸다. 하이에나 부장이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들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의견 없어요? 돼지 과장이 말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경험이 없어서 현재로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원숭이 엔지니어가 말했다. 회사 측에서 저희 팀에 너무 부당한 요구입니다. 갑작스럽게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단시간에 할 수 있으면 제가 별셋전자에 다니지 다빈치전자를 왜 다녀요? 원숭이는 평소처럼 과격한 언행을 하였다. 원숭이의 발언으로 회의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돼지 과장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다. 원숭이 엔지니어, 하이에나 부장님 계신 앞에서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봐야지. 돼지는 질문 대상을 바꾸어 소에게 물었다. 소군, 자네는 무슨 의견 없는가? 자네는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자네가 우리 팀에서는 그쪽 분야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소가 수줍은 듯이 답했다.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소는 다빈치전자의 자그마한 소프트웨어 위탁업체에서 일하던 경력이 있었다. 몇 년간 다빈치전자와 일하면서 성실하다는 평판을 얻었다. 그래서 돼지 과장의 추천으로 다빈치전자에 입사하게 되었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회의가 지속되었다. 하이에나 부장이 회의의 종료를 위해서 말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종료하시죠. 며칠 후 다람쥐 부사장이 하이에나 부장을 본인의 사무실로 불렀다. 짧은 시간의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하이에나 부장은 후련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이후 돼지 과장이 다람쥐 부사장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장시간의 대화를 지속하였고 무거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다음 날 인사 발령이 나왔다. 하이에나 부장은 고객 상담실로 발령이 났다. 그날 저녁 엔지니어링 팀은 하이에나 부장의 환송의 격에 회식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이에나 부장님, 저를 지금까지 아껴주시고 팀을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다른 팀으로 떠나시게 되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이에나 부장이 이어 답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도 지금까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엔지니어링 팀에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일하면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돼지 과장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후배들을 잘 이끌고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소군은 평소처럼 묵묵히 열심히 잘 따라주세요. 원숭이군은 다른 분들 힘든 것도 공감해 주시고 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나지막하게 답을 했다.
그러나 원숭이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돼지 과장은 자연스럽게 엔지니어링 팀의 팀장으로 승진이 되었다.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해 엔지니어링 팀은 하나같이 열심히 일하였다. 퇴근 시간이 임박한 오후에 돼지 과장은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다. 표정이 매우 좋지 않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소군을 불러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환자의 잠재적 질병 예측, 모형화가 잘 안되고 있지 않은가? 자네가 좀 맡아서 해볼 수 없겠는가? 소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 분야는 너무 생소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돼지 과장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소군, 자네 항상 잘해왔지 않은가? 여태껏 한 것처럼 열심히 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나야 이제 새로운 것을 배워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이런저런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말이야. 아무튼 잘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주눅이 든 소군이 답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모방하여 따라하는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모델링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돼지 과장이 끼어들며 말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자네 더 성장해보라고. 회사에서 자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나도 자네처럼 위탁업체에서 이직해와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팀장 자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매년 월급도 조금씩 오르고 나름 만족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소가 말했다. 그렇지만 이 분야는 엘리트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야인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돼지 과장이 말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연했을 거야. 집중해서 연구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발전했겠지. 요즘 인터넷에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가. 메이저 회사의 자료들과 논문 등을 잘 보면서 해봐. 우리 팀에서 그나마 프로그래밍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지 않은가. 다른 사람 같으면 부탁하지도 않을 걸세. 자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라고.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원숭이를 향해서 말했다. 원숭이씨, 요즘 일 열심히 하는군요. 보기 좋습니다. 소군이 오늘부터 모델링을 개발할 테니 같이 도와주세요. 원숭이는 돼지에게로 다가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다. 오늘 아침 요청하신 업무 결과물입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되어서 저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답하고 사무실 밖을 나갔다. 그날 저녁 소는 회사에 남아 돼지가 지시한 일들을 시작하였다. 마음 한쪽으로는 막연하고 부담스러웠다. 그렇지만 새로 주어진 목표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넉넉하지 않은 일정으로 회사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특별 관리하였다. 진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였고 다람쥐 부사장이 세심한 관리를 하였다. 소는 매일 야근을 하며 일정에 맞추어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돼지는 소의 개발 진행 상황을 매일 확인하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개발이 안정화되었을 즈음에는 소가 알아서 하게끔 전적으로 맡겨 놓았다. 납품 일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개발이 완료되었다. 출시 후 시장에서 반응은 좋았고 높은 매출을 올렸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돼지는 승진하여 부장이 되었다. 소는 능력 있는 엔지니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영광의 시절도 잠깐이었다. 다빈치사의 의료 장비는 약간의 결함이 있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인공지능 진단의 오류로 인해 적시 치료 기회를 놓친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다빈치사에 큰 압박이 왔다. 다빈치사의 귀책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지만 커진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들어왔다. 사 내의 핵심 관련자들이 소환되었다. 다람쥐 부사장, 돼지, 소, 원숭이가 수사실에 동석했다. 고슴도치 수사관이 다람쥐 부사장을 다그치며 말했다. 제품 결함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다람쥐 부사장이 답했다. 저는 경영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돼지 과장이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고슴도치 수사관은 돼지 과장에게 질의하였다. 돼지 과장, 당신이 기술 총괄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네요? 돼지가 답했다. 기술 총괄 역할이 맞지만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문제가 된 인공지능 부분은 소가 담당하였습니다. 고슴도치 수사관은 소에게 질의하였다. 돼지 과장의 말이 사실입니까? 소는 평소 성격과는 다르게 다소 격양된 모습으로 답하였다. 아닙니다. 돼지 과장이 저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고 모든 개발 결과를 매일 보고하였습니다. 돼지 과장의 말은 거짓입니다. 보고 자료들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원숭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수사관이 원숭이에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원숭이는 답했다. 소가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돼지과장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그 후로 몇 달간 진행되었다. 다빈치사는 최종적으로 큰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다람쥐 부사장은 그 사건을 계기로 사임하게 되었다. 돼지는 최종적으로 유죄를 입증받아 구속되었다. 소는 무죄가 되어 회사에 남게 되었다. 원숭이는 그 사건 후 하이에나 부장이 가 있는 고객 상담실로 부서 이동을 하였다. 그 후 원숭이는 집단 소송건을 잘 마무리하고 돌연히 회사를 떠났다. 몇 년 후 어느 날 사내에서 그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다. 소는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다. 그날 후배 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하였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다빈치 전자가 처음으로 진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빈치 전자는 후발주자로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각 구성원이 획기적인 역량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각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그날 저녁 소는 퇴근하여 집으로 갔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소가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나 오늘 팀장으로 승진했어. 아내 소가 답한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세요.